안녕하십니까. 1월 3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저는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한동훈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장이 일련의 공천개혁을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첫째로 안주하는 기득권 세력,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안주하면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그런 기득권 세력. 다음에 한국 정치를 오늘 민주당이 주축이 돼가지고 황폐화시킨 이른바 386, 486, 586이 된 운동권, 이게 폭주 세력, 이를 몰아내는 공천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공천개혁을 왜 해야 되느냐? 첫째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서, 저 여의도 국회가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헌법적 임무,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국익 우선 양심 직무를 행할 그런 의원을 탄생시키는 공천제도여야 한다. 그래야지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기득권 안주 세력이 나오고, 그리고 586 폭주 세력이 나오고, 그들은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헌법상 국익 우선 양심 직무라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내팽개쳐버리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사이에 한국 정치는 3류에서 5류로 이렇게 추락하고 말았다. 그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럼 공천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국민적, 민주적 공천제도로 제도가 확립돼야 됩니다. 이게 선거 때마다 뭐 여야 똑같지요. 지금 국민의힘 당이나 민주당이나 선거 때 되면 계속 당내 분란과 권력투쟁이 심화되고, 이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선거 때 비상대책위를 구성할 수밖에 없고, 선거 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대표가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데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짓을 매번 반복하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국민적, 민주적 공천이란 건 뭐냐? 국회, 정당, 국회의원이 어디서 배출되느냐? 헌법에서 태어난 거죠. 헌법의 110개 조문, 거기에서 근거해가지고 국회의원이 탄생하고 국회가 구성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천도 그 국회의원을 탄생시켜서 만든 국회에 거기에 걸맞는 국민적, 민주적 제도로 공천 제도가 확립되어야 된다. 첫째로 헌법 8조가 있습니다. 헌법 8조. 정당 조항인데,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정치의사를 받아들일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 그 민주적 절차라 된다. 국민이 우선인, 국민이 주인인 절차로 정당 운영을 해야 된다. 그게 공천제도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렇게 해서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익 우선 양심 직무의 후보들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탄생시켜서 국회를 구성해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민주당은 지금 거들떠 볼 필요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천 제도의 국민적, 민주적 제도와 틀을 만드는 기반을 조성해야 되고, 첫째. 둘째로는 가장 시급한 것이 4월 10일 총선거에서 국민의힘당이 일단 과반수를 넘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 과반수를 넘기되 그런 과정에서 제도화되는데 초석을 놔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지요. 이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서는 부득이 21대 현재 국민의힘당을 대폭 물갈이 해야지요. 그리고 물갈이 한 자리에 이 헌법 46조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해야 됩니다. 누구 말 맞다나 쓰레기차를 치웠더니 그보다 더 못한 똥차가 등장하는 일이 생겨서도 아니 되겠지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의지와 결단이 이번 물갈이 과정에서도 의지가 드러나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23대부터는 이게 제도화된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그게 곁들여 가지고 이 비례대표제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어떻게 공천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비례대표제는 위헌입니다. 위헌이요. 이 말을 이 국회의원들도 잘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민망한데 왜 그러냐 하면 헌법 41조에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느냐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뽑느냐?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 비밀 보통 평등 선거에 의해서 뽑는다. 그 투표로 뽑는다.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순서를 뚝 정해가지고 정당 득표를 갖고 이걸 확정하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1번이 되고, 예를 들면 민주당 예를 들겠습니다만 윤미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비례대표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김의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비례대표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4년 전에 국민의힘당 공천도 공모 교수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돼가,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순번제가 일단 발표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소용돌이가 일어나니까 비례대표에서 배제됐던 사람이 1번이 되고 1번은 6번인가 뒤로 가고, 이게 뭐합니까? 이게 야바이 판이지. 이게 뭐냐 이게 장바닥 야바이 판이나 마찬가지. 그 국민이 그러면 비례대표 어떻게 뽑았냐? 우리는 지역구 말고 비례대표를,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46자리 같으면 우리는 이 정당 득표율에 다 100% 얻는다는 가정 아래 요런 사람을 공천했다 그러면 그 국민이 투표장에 가서 비례대표 밑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도장을 찍더라가 그걸 집계를 해야지요. 그걸 집계를 해서 정당 이 득표율 비례대로 국민의힘당은 몇 석이니까 요 20석이면 그 득표 순대로 20석을 고르고 그래야지요. 그 이번에도 지금 낌새를 보면 비례대표는 여전히 국민의힘당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또 이렇게 되고 말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공천이라는 게 국민적, 민주적 방법으로 제도화해야 된다. 그러면 서방, 미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고 한국이 G7 국가인데 한국 빼고 그럼 G6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제도화하고 있어요.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제도화했고 미국이 우리의 하나 표본이 되는데 그 프라이머리, 국민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국민이 민주당 후보도 공화당 후보도 그렇게 해서 하원 상원의원의 그 후보 투표에 참가하는 열린 오픈 시스템을 만들어놔요. 우리나라에 이거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가만히 있는 국민을 대리인으로 부추기고 당비도 대납해주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제도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우선 첫째로 제가 국민 하는데 헌법상 제1기관인 여러분과 저 이 국민이 깨어나요. 국민이. 가령 미국식 같은 방법으로 건접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방법으로 국민도, 당원이 아닌 국민도 후보 추천에 참가할 수 있다. 뭐 돈 1달러인가 2달러 내고. 그럴 때 우리는 냉정한 자세로 거기에 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망한 얘기지만 우리 국민이 지금 그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천의 제도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현재 당의 지도자, 현재 국회의원 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만 맡겨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우선하는 국민적, 민주적 제도를 이렇게 하라, 할 수도 없는 이런 사정에 처해. 4년 전 부산시의 국민의힘당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오늘 제가 공천개혁 얘기하면서 표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산 태생인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김해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해는 제 본적지입니다. 아버지 태어난 곳이고 지금도 본적은 김해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산 남부민도에서 태어났고 서구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거기서 나왔고
그리고 부산에 정치를 출발했고 여러 번 선거를 치렀다. 지금도 과거 저 조직원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 부산 사정에 관심도 있고 잘 아는데 4년 전 국회의원 선거 18개 중에 그게 당연히 현재의 분위기로 봐갖고는 그 당연히 국민의힘당이 싹쓸이해야 되는데 3개를 민주당에 내줬어. 전라도는 싹쓸이 하는데 이쪽은 내줬어. 그 공천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부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부산에 국회의원이 있느냐 이래 물어보면 멀뚱멀뚱합니다. 부산에 국회의원이 있어? 어? 과거에 김영삼, 박모, 그 너무 이름 난 사람들이지만 그 지난 4년 동안에 부산에 국회의원이 있었어? 1명? 2명? 그 국회의원이 없다 이거야.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공천을 했다 이게. 어떻게 공천했냐? 공천관리위원장이 지 마음대로 했다고. 지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돈 냄새가 풀풀 나. 이건 누군가는 이건 범죄라고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까지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해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은 공천 시정 마감이 6시인데 일부러 2시간인가 늘려놔놓고 공천 신청 안 했던 시의원 출신을 공천케가 그 사람을 공천을 했다. 이게 이런 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 민주적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헌법 46조의 책무에 투철한 사람이 공천 안 되다 보니까 지난 4년 동안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3사람을 빼고 이 국민의당 의원들은 아무런 흔적이 없다. 아무런 흔적이 없다. 왜? 그냥 그 특권에 안주한다. 세비 벼락 맞고 해외여행 가고 행세하기 좋고 정치자금 거두고 국정감사 때는 장날을 맞아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그냥 지나다 보니까 부산에 국회의원이 없는 게 되고요. 여기 부산에 한 표본을 얘기합니다. 대구, 경남, 경북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이 기득권 이 쉽게 당선되는 지역에는 4년 전 공천이 X판이었다. X판. 국민적 민주적 공천하고는 거리가 먼 걸 하다 보니까 이 꼴이 돼. 한동훈 위원장 이걸 교훈으로 삼아야 돼. 내가 태백산 낙동강변의 이 국민의힘당 지배 지역의 공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명심해야 할 부분. 자, 그러함에도 이제 4월 10일 총선거에는 또 절체절명의 국민의힘당으로서는 위기야. 과반수 획득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물밑에서 정면으로 이 물갈이 일단 공천 4월 12일 총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한동훈 위원장의 이 물갈이 공천에 이 저항하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좀 세력화까지 되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당 다선 중진 전 원내대표 전 당대표를 한 3사람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대들이 스스로 물러서서 공천개혁의 물갈이 그리고 4월 10일 총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취지에 협력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물러서라. 요걸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3사람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김기현 직전 원내대표, 김무성 전 원내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앞에 2사람은 당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 3사람인데, 그 3사람과 유형이 같은 사람인데, 그 하나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 얘기는 3사람이 이번에 물러서야 됩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영도에 탐을 내고 있는 것 같고, 김기현 전 대표는 비상대책위가 이게 시작할 수밖에 없도록 당 상태를 만드는데 모든 걸 용산에 책임을 넘겨? 아니지. 책임져야지. 그런데 울산 남구 그 텃밭에 쪼르르 내려가서 거기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지금 깃발을 올리고 있어. 여론이 있으니까 크게는 못 올리고 그만큼 올리고 있어. 유승민도 뭔가 호시탐탐 이게 탐탁지 않은 거야. 한동훈이가 하는 일. 지금 이 얘기 내가 3사람을 거명한 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자연인 박아묵의 이름으로
당신들 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박찬종이도 자격이 없어. 왜?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 수도권 선대위원장 맡고 2년 동안 당신들 정당에 당적이 있었지만은 그 뒤 20여 년 동안 이게 당을 떠났는데 무당파로. 그러나 그 2년 동안 내가 실책도 있고 그렇게 해서 민망한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박찬종이가 개인 자격으로 그대들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의 하나로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구성원의 자격으로 왜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종북 주사파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 일단 검찰총장 출신이지만은 기호 2번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 못 믿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언짢은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윤석열 후보를 찍자고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에도 우리가 제1세력이 단일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위원장이 되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이건 다음 기회에 적당할 때 제가 그 비화를 얘기하려고 해요. 자, 이래가 뽑아놨더니 이게 국회에 가로막혀 있다. 그리고 뭐 부인 리스크도 있다. 이런 가운데 40 총선거를 맞이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반수를 만들어줘가 우리가 선택한 윤석열 후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한번 과반수 넘어가지고 민주당이 행패를 부린 모든 개혁을 막은 이것에 한번 기회를 주자. 이게 얼마나 간절한 얘기냐. 그런데 당신들 세 사람 우리와 같이 이런 간절한 생각을 갖느냐? 민망한 얘기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당신들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괘씸해. 괘씸하다 말이야. 괘씸해. 당신들이 나서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중에 특히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또 앞장섰어.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저런 이유로 당신들 논리를 내가 알아요. 탄핵시켰다. 그러면 이슬 대통령 선거에 당신 나왔다고. 그럼 당신 당선돼야지. 당신이 안 되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표를 합하면 48%. 그리고 문재인은 41%야. 그럼 당신이 5% 꼴찌야. 그러면 그걸 나서서 후보 단일화도 하고 이래가지고 문재인 정권 탄생은 막았어야지. 박근혜는 탄핵시키고 문재인을 당선시키는 그런 기여만 하고 지금도 뭔가 불평 불만해 해가지고 윤석열이 믿고 한동훈이도 못 믿었고 이래도 되는 거야? 오늘의 결론은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말을 많이 느끼고 댓글로 응답해 주시고 제 말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